안녕하세요, 모터시티입니다. 파이널까지 막을 내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오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드래프트를 일주일, 그리고 FA 시장 개장도 2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디트로이트 역시 다양한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디트로이트의 빅네임 루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마크 스테인에 의하면 디트로이트가 관심 있어 하는 두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댈러스의 카이리 어빙, 그리고 뉴올리언즈의 트레이 머피입니다.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와 관련된 잘못된 루머를 퍼뜨린 전적이 있는 스테인이라서 해당 루머들의 중립 기여를 받고 지켜봐야겠지만, 거론되는 선수들을 통해서 디트로이트가 어떤 유형의 선수들을 영입하려 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는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고 트레이전 랭던은 기자회견에서 오프시즌 동안 보강하려는 부분들로 해당 사항들을 거론했는데요. 바로 볼핸들러 및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스페이싱이 가능한 자원. 지난 트레이드 데드라인 당시에도 이런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려 했으나 상대팀에서 원하는 대가가 너무 비쌌다고 밝히기도 했고, 얼마 전 디애슬레틱의 기자 헌터 패터슨이 이야기한 디트로이트가 아요 도순무 영입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상위권 팀들의 공통점을 보면 코트에 들어선 선수들이 기본적인 볼핸들링을 하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줄 안다는 건데, 디트로이트는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받아먹기 스페이싱만 하는 3점 자원이 필요한 게 아닌 슈터들도 슛 이외 스킬을 갖추어야 하고, 공격에서 공이 계속 돌게끔 해주면서 최소 3번 이상의 의미 있는 드리블은 쳐주어야 공격의 숨통이 트인다 보는데, 클리블랜드와 치른 2라운드 5-6-7차전에서 젠킨스를 선발로 투입하고 던컨 로빈슨을 백업으로 두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디트로이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얼추 그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올렸던 영상과 글에서도 밝혔던 건데, 바로 커닝햄에게서 최대한으로 볼을 뺐으면서 그의 유시지를 줄이고 그로 인해 커닝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6차전에서 보여진 로테이션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젠킨스, 세이서, 르버트가 번갈아가며 볼핸들링을 담당하고 볼운반하면서 커닝햄을 코너에 박아두고 체력 비축을 하게끔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런 변칙적인 로테이션이 몇 경기 가끔 터지는 거지, 이걸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 한계가 있는 라인업들이고 좀 더 임팩트 있는 자원이 커닝햄 옆에 있어 줘야 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루머에 거론된 어빙과 트머삼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요. 이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커닝햄의 최적의 파트너인데요. 지난 시즌 픽앤롤 볼 핸들러로서 공격 비중이 100포제션당 22.7, 아이솔 공격이 22.4에 달하면서 디트로이트의 니즈에 딱 맞는 샷크레이터이자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스팟업 슈팅도 좋고 유시지가 높은 데 비해 턴오버 비율은 높지 않아서 커닝햄의 볼운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연봉 측면에서는 당장 다가오는 시즌에는 아사르 탐슨의 연장 계약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기에 어빙의 39밀리언 금액이 괜찮을 것이고, 90 유적 경기의 풍부한 플레이오프 경험, 파이널 진출 사회, 우승 경험 1회의 베테랑이기에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에 대한 걸림돌은 잦은 부상 이력과 나이, 그리고 유별난 그의 행동이 팀 케미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되겠고, 이번에 새로이 댈러스의 수장으로 임명된 마사이 유지리가 어빙을 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댈러스가 과연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궁금해집니다. 더불어서 랭던이 프런트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유지리와 트레이드 딜을 성사시킨 이력이 없다는 것 또한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건 트레이 머피인데요. 꾸준히 디트로이트 팬들 사이에서도 위시리스트에 포함되었던 선수입니다. 저 역시 5년 전 드래프트에서 디트로이트가 만약 1라운드 중반 픽이 있었으면 데려와보고픈 선수 중 하나였는데요. 그를 데려오고 싶은 이유로는 일단 랭던과 3년간 뉴올리언즈에서 한솥밥을 먹은 이력이 있어서 적응하는데 더 수월할 거라는 겁니다. 머피를 지명한 사람이 랭던이었고 그를 3년간이나 지켜봐왔기에 누구보다 그를 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피와 커닝햄의 에이전시가 같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에이전시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역시 그와 통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신체 사이즈와 운동 능력이 좋다는 것, 그리고 그의 기능 스팬을 이용한 수비 포텐셜도 좋아서 던컨 로빈슨의 자리를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것이라 생각하고, 네 번째로는 그의 계약 금액과 기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27, 29구 31밀리언의 연봉인데 팀 샐러리상으로도 부담이 없고, 설령 그를 영입하고서 핏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팀에 언제든 부담 없이 트레이드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라 리스크가 적다 보여집니다. 이 친구에 관해 제가 특히 눈여겨보는 건 볼핸들링 발전인데요. 2년 전 그의 공격 루트를 보면 스팟업 득점이 공격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픽앤롤 볼 핸들러로서는 5.7%에 그쳤는데, 올해는 스팟업 득점이 23.6%로 내려온 대신 픽앤롤 볼 핸들러 비중이 16.4%로 2년 전에 비해 3배나 올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건 차츰 볼핸들링 비중이 올라오는 진행형이지 샤크레이팅 능력이 아직 궤도에 오른 건 아니란 겁니다. 머피의 어시스트 되지 않은 필드골은 겨우 23%에 불과해서 비중상으로 따졌을 때는 아직 받아먹기에 더 능한 선수라서
이 친구가 온다 해도 공격에서 살짝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커닝햄에게서 얼만큼 공을 뺏어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두 선수 모두 디트로이트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선수들이라 루머가 나오는 게 납득이 가는 선수들이고 누가 와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유지리가 과연 어빙을 팔 것인지. 뉴올리언즈 프런트 오피스에 있는 조 듀마스와 트로이 위버 모두 디트로이트에서 안 좋게 이별한 사람들이라 과연 디트로이트와 거래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이들을 위해 얼마만큼의 반대급부를 내주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선수 중 그나마 더 현실성 있는 타겟은 트레이 머피인데요. 뉴올리언즈가 원할 디트로이트 자원 중 상당수가 위버의 작품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버는 본인이 꽂히는 게 있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더라도 기어코 지르는 사람이고요. 그럼 디트로이트가 가진 에셋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다음 영상과 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다른 글들은 블로그 글 참고해 주시고요. 농구는 디트로이트.